품질 조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량 조건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는 꼭 정리해 주시고요. 가격 조건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나올 내 것도 없고요. 선적 조건도 볼 게 은근히 많기는 해요. 자, 보겠습니다. 선적 조건이라고 한 게 뭐냐면 물품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선적할 건지를 정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가 보면 선적 조건의 약정이 뭐 나오는 게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인코텀즈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게 되죠.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품의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선적 시기의 결정 방법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물품을 선적할 건데 서로 합의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UCP 600 제3조로 가서 보면 해석이라는 규정이 하나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 on or about이라든지 이런 뭐 등등등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거를 반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가 보면 첫 번째 특정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정한 날짜를 가지고 정하는 걸 말합니다. 단월 조건은 하나의 달을 말을 하는 거죠. 8월까지 선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말을 하는 거고 연월 조건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선적해 주세요로 말을 하는 거죠. 네, 밑에 가보면 특정 월 중에서 특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월 중순까지 선적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밑에 특정 날짜 정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 특정 날짜 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짜까지 잡아버리게 되면 그 날짜 넘어가게 돼버렸을 때는 무조건 계약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운송 그때까지 선적하려고 봤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어떤 뭐 터미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날짜로 정하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렇게 하는 건 없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에서 선적해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가 보면 특정 기간에 정하는 것 중에서 이제 on or about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UCP 600 제3조에 나와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요건 제가 다음에 UCP 600 할 때 설명을 더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적 기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아까 마찬가지인 게 이제 이거는 특정 날짜 정해서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날까지는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요때 이 날짜 전까지는 선적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봤더니요, 즉시 선적 조건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실 즉시란 단어 자체가 되게 모호한 거잖아요. 뭐 as soon as possible 이런 거 있죠. ASAP 무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명확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사용이 되게 안 되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사용이 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시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까지를 말을 하는 건데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UCP 603조로 가서 보면 다 이제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즉시 선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뭐하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고 또 밑에 가 보면 UCP 600 제3조에도 이렇게 뭐 till, until, 뭐 from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해석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요거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선적의 정의와 선적 시기의 결정 방법을 설명하고 UCP 600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을 설명하세요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제가 시험장에 있었어요. 2012년도 5점짜리 문제 제가 실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때 유예생이었는데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적의 정의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딱 봤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어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나와 있는 게 없었거든요.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저게 뭐를 의도했던 거냐면은 UCP 600에서 가면은 운송 서류별로 나와 있는 흔적일자 해석 기준 나오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말을 했던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적이라 하는 것들이 좁게 보면 바다에 그러니까 선박에 물건 싣는 걸 말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 넓게 보면 운송 수단별로 물건을 실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선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박 같은 경우는 본선 적재라고 말을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수치 이런 말을 쓰는 게 있어요. 수령한다라는 말을 쓰는 게 있고 뭐 등등등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선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했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적 시기 결정 방법은 바로 전에 봤던 거죠. 특정 조건 뭐 나온 게 있었잖아요. 단월 조건, 연월 조건 이런 거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게 나왔던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규정 그대로 설명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했었지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10년 넘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올해 10년 차 됐습니다. 권사 된 지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분할 선적이라고 나옵니다. 선적하는 방법 중에서 전량 선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니고 나눠서 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분할 선적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나눠서 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나눠 실는 것 중에서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수량만큼 나눠 실는 것들을 저희가 할부 선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용장이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하실 때 할부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할부. 그게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것이죠. 할부 선적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수량만큼을 실어 나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사실 넓게 보면 분할 선적이 더 넓은 개념을 볼 수가 있겠죠. 나눠 실는 것 중에 딱 시기 정해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할부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저희가 무역 실무 할 때는 두 개를 그냥 나눠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많긴 합니다. 할부 선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할 선적에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것은 별로 없고요. 두 개 나눠 가지고 각각 설명하는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분할 선적의 발생 사유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나눠서 실을까요? 이런 것들은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분할 선적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당사자별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당사자별로 나눠서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이 선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는 당사자를 생각해 봤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그 다음에 운송 계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운송인하고의 그런 내용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당사라 그러면은 매도인, 매수인, 운송인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매도인 같은 경우는 왜 나눠 실을까요?